자, 이번 시간에는 연력학 제2법칙 한번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등교했을 때 근데 반별로 조금씩 그 끝낸 부분이 달라요. 끝낸 부분이 달라서 다시 이제 온라인 강의 주간이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등교했을 때 이어서 선생님이 진도를 나갈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주에 또 단축 수업도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행평가 확인하는 그 사인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 뒷부분을 좀 흐지부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뭐 나중에 정리를 하더라도 일단 온라인으로 먼저 진도를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연력학 제2법칙은 반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장 진도가 느렸던 반을 기준으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와는 조금 뭔가 달라진 게 보이나요? 달라진 게? 요거? 네, 선생님이 마이크 하나, 좀 고급형 마이크 하나를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계속 그 촬영했던 노트북이 있는데,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노트북, 그 노트북 말고 또 영상 편집을 위해서 새로 이제 구입한 노트북이 있어요. 이번에 아니고 조금 되긴 했는데 그동안은 이걸 사용을 안 했었는데 편집하는 데만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촬영할 때도 한번 사용해 볼까 해서 갖고 왔더니 이 카메라 각도가 약간 조금 화질이나 각도가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어색한데 자 보도록 합시다. 연력학 제2법칙. 자,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비가역적 현상, 우리가 비가역 현상이라고 하는 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는 현상을 비가역 현상이라고 했죠. 근데 비가역 현상에서도 이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법칙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열의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반대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이제 커피를 예를 들어줬는데 커피를 상온에 놨을 때 커피가 온도가 높으니까 커피에 있는 그 열이 상온 공기 중으로 이동하면서 커피가 식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는데, 그럼 왜 커피에 있는 열이 상온으로 나갔는데 공기 중으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왜 공기의 온도는 상승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질문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떤 양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열평형 상태 이루는 온도는 온도 차이도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 양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커피 양에 비해서 공기의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커피의 온도는 낮아지지만 그렇다고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공기의 온도 상온과 같은 온도로 열평형 상태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연력학 제2법칙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한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자, 두 번째, 아마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반이 한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생각으로는. 자, 밀폐된 상자의 칸막이를 열면 여기 지금 보니까 칸막이가 이렇게 이쪽 칸막이 하나, 이쪽 칸막이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칸막이로 나눠져 있고 왼쪽 칸막이에 네 개의 기체 분자 입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열면 얘네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이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느냐? 바로 확률이 가장 높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확률이 가장 높냐면 부피가 같은 공간에 같은 수의 입자가 분포하는 확률이 가장 높대요. 그래서 여기 입자가 4개 있으니까 여기 2개, 여기 2개 있는 경우가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직접 우리가 확률을 따져보니 이런 확률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개 입자가 한쪽 방에 몰려있을 경우에 A, B, C, D 왼쪽에 몰려있을 경우의 수가 이제 1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쭉 중간에 보면 이렇게 두 개씩 있을 확률이 8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분의 1, 4분의 1, 8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확률을 보니 가장 확률이 큰 거는 어떤 경우다? 이렇게 분포하는 경우. 즉 골고루
골고루 넓게 퍼져서 분포하는 경우의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6분의 1이나 8분의 3 같은 확률은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여기 얘네들이 분포할 수 있는 공간이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공간이 두 개인데 그 중에 이제 한쪽 방에 이렇게 몰려 있을 경우의 확률을 살펴보니 이 두 개 방 중에 한쪽 방에 몰려 있을 확률, 얘가 이 입자수의 개수에 따라서 여기는 4개니까 4개의 입자가 있으니까 4승이 되면 얘를 계산해 보면 16분의 1의 확률이 나오는 겁니다. 16분의 1의 확률이. 우리가 근데 1몰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수는 우리가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하죠. 화학을 배우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아마 들었을 것 같은데, 기체 1몰 안에 있는 기체 분자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 확률을, 얘네들이 어떤 한쪽에 몰려있을 확률을 구해보면 2분의 1, 물론 얘도 2보다는 훨씬 크겠죠. 우리가 교실만 생각해도 1몰 단위로 방을 구분해보면 1몰의 크기대로 방을 구분을 해보면 훨씬 많을 겁니다. 근데 뭐 대략 한 절반, 반 나눈다라고 생각해서 2분의 1분의 요 개수만큼 6.02 곱하기 10의 23승만큼 하면 이거는 거의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선생님 안 보이네요. 선생님 얼굴에 가려서. 자,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써볼까요? 이렇게 0에 가깝다. 무시할 순 없지만, 완전히 무시할 순 없지만 또 거의 무시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분포하냐면 가장 골고루 섞여 있는 상태. 얘도 마찬가지예요. 잉크방울이 한 방울 뚝 떨어졌을 때 얘네가 점점 이렇게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이렇게 골고루 섞이게 되는, 골고루 섞여 있는 상태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의 어떤 두 번째 표현 방식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 요 엔트로피라는 용어가 나와요. 엔트로피. 자,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기호로는 이제 대문자 S라고 쓰고, 우리 말로 이제 번역하면 무질서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질서도. 자, 근데 무질서도가 약간 뭐 무질서한 느낌이긴 한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골고루 섞여 있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골고루 섞여 있다. 그래서 확률이 높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엔트로피가 커지는 방향, 엔트로피가 크다는 얘기는 더 무질서한, 즉 더 많이 골고루 섞여 있는, 그래서 한쪽 방에 몰려 있지 않고 전체 방에 골고루 입자수가 동일하게 분포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잉크방울처럼 한 곳에 잉크 한 방울째로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골고루 섞여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한다.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표현 방식. 자, 요 빗면에서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올 때 마찰이나 저항을 무시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 공기의 마찰이나 저항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이 중력이 한 일, 중력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이 중력이 한 일이 나중에는 에너지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정지했어요. 정지. 즉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 게 아니라 마찰이나 저항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열 에너지 형태로 이제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100이라는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다. 뭐 위치 에너지 갖고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게 전부 다 어떤 중력이 하는 일의 형태로 되었을 때 이 100이라는 에너지는 전부 다 열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전부 다 열로 바뀔 수 있지만 반대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열을 이용해서 다시 1로 100% 전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로 100% 전환할 수 없다. 이게 어떤 연력학 제2법칙에서 얘기하는 방향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자, 1은 열로 모두 바꿀 수 있다. 100%. 하지만 열은 1로 모두 바꿀 수 없다라는 거. 자, 지금까지 일단 정리해 볼게요. 세 가지. 첫 번째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한다. 두 번째는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한다.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자, 지금 선생님이 녹화하는 시간이 8시 57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1교시 시작하는 시간인데 과학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작을 알리는 1교시 시작을 알리는 코로나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잠시 우리도 집에 있지만 코로나 방송 같이 한번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반드시 선생님에게 알려야 합니다.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잘 지킵니다. 자, 세 번째, 일은 모두 열로 바꿀 수 있지만 열은 모두 일로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일단 세 가지 배웠습니다. 한 1, 2분 뒤에 종도 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아마 수업을 나간 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 효율. 우리가 이제 열기관이라는 걸 처음에 살펴봤죠. 요 단원에서. 그래서 열을 이용해 일을 하는 기관을 열기관이라고 한다라고 했었고. 자, 이때 열기관에서는 항상 이제 고열원,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저열원이라고 합니다. 자, 고열원의 온도를 이제 T, 우리가 높다, 하이라는 걸 쓸 거고요. 그 다음 저열원의 온도를 T, 낮다, low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물론, 어떤 교재에 따라서 얘를 TH, 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T1이라고 설명하는 교재도 있고요. 얘를 low, 저열원의 온도를 low라고 하지 않고 T2라고 표현을 하는 교재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선생님은 써볼게요. 자, 이때 우리가 요 열기관의 어떤 과정을 보면 이 고열원에서 열을 제공을 해줍니다. 열기관으로. 여기서 이제 Q1이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선생님은 Q1보다는 그냥 QH라는 표현을 더 쓰긴 해요. 왜냐면 이 같이 이제 동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를 T1이라고 했다면 여기도 Q1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를 T 하이라고 했다면 TH라고 했다면 여기를 QH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열기관에 열을 제공을 하면 이 열기관은 일을 하게 되겠죠. 1. 그런데 우리가 온도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면 항상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열이 저열원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Q2 또는 Qlow만큼의 열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요 관계식을 우리가 좀 따져보면 이렇게 되겠죠. 1이라고 할게요. 여기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 Q1을 제공했더니 열기관이 W만큼의 일을 하고 남는 열 Q2를 저열원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죠. 이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열기관이 하는 열의 비율을 뭐라고 하냐면 열효율이라고 합니다. 열효율. 이 열효율을 E라고 소문자 E로 표현을 하고 이 열효율의 값을 고열원에서 제공한 열분의 열기관이 한 일의 양, 요거를 우리가 열효율이라고 하고요. 퍼센테이지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100%, 뭐 90% 이렇게 나타낼 때는 요 E 값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그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마 소수점의 형태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요 관계식을 보면 Q1이 W보다는 항상 큰 값을 갖겠죠. Q1이 W보다는 항상 큰 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이 열효율 이 값은 항상 얼마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냐면 1보다는 작은 값을 갖게 될 겁니다. 만약에 1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Q1과 W가 같아진다는 얘기고요. Q2가 0이 돼야 될 테니까 그 얘기는 다시 표현하면 열이 전부 다 1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연력학 법칙에 의하면 이런 경우는 일어나지가 않죠. 그래서 열효율이 1 또는 열효율이 퍼센트로 따졌을 때 100%인 열기관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표현해 줄게요. 자, W는 요 위에 관계식에서 보면 자, Q2가 좌측으로 넘어가면 Q1-Q2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고요.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까지만 나와 있지만 한 단계 더 나가 보겠습니다. 얘를 분모에 각각 전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Q1분의 Q1이 되니까 얘는 1이 되겠고 1 마이너스 자 Q1분의 Q2 이러한 관계식이 하나 더 성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관계식까지. 자,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나면 항상 열의 일부가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기관에 공급된 열을 전부 다 1로 바꿀 수 없고 일부는 1로 바꾸고 일부는 저열원 쪽으로 보내게 된다라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의 어떤 네 번째 표현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간단히 하면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얘를 이제 뭐 수식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열 효율이 2니까 2는 이제 마지막을 보면 1 마이너스 Q1분의 Q2라고 할 수 있는데 얘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은 얘가 이제 퍼센테이지의 형태로 100%, 뭐 200%, 100%, 뭐 90%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건데 이때 얘가 100%가 나오려면 요 값이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그러니까 Q1분의 Q2가 0이 돼야 되는데 얘가 0이 되려면 요 Q1의 값이 얼마가 돼야지만 거의 무한대가 돼야지만 즉 무한대의 열이 공급될 때에 이제 0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은 없겠죠 사실. 그리고 무한대라고 해도 얘가 근사치로 0이지 정확하게는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현대 자동차에 사용되는 디젤 기관이나 가솔린 기관 같은 게 이런 열기관이에요. 그 얘네들도 지금 아무리 좋은 열기관의 열 효율도 한 40% 정도, 50%를 넘기지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술 개발을 해야겠죠. 열 효율이 100%는 안 되지만 또 99.9%가 되는 열기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그러면 열 효율이 최대인 어떤 이상적인 열기관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카르노 기관이라는 겁니다. 카르노 기관. 그래서 카르노 기관이란 열 효율이 최대인 어떤 이상적인 열기관을 이제 제공을 한 거고요. 그 과정은 이러한 과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만약에 시작한다면 여기를 A, 자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했을 때 자 A에서 B 과정은 등온 팽창입니다. 등온 팽창. 이 등온 팽창 과정에서 무엇을 하냐면 열을 흡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고열원에서 열 Q1을 흡수를 하고요. 단열 팽창 과정을 거치면서 단열 과정이라는 거는 열 출입이 없는 거죠. 열 출입이 없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등온 압축. 요 압축하는 과정에서 열을 방출합니다. 저열원으로 Q2를 방출을 하고 그다음에 역시 단열 과정에서는 열 출입이 없으니까 단열 압축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요렇게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열량을 그럼 열을 공급하는 과정은 보통은 어떠한 과정일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부피가 보통 팽창할 때 또 부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네 가지 과정이 있었죠. 등온, 등적, 단열, 등압인데 등적은 어차피 부피가 변화가 없으니까 그리고 단열 과정 같은 단열 팽창 같은 경우는 열 출입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등온 과정이나 등압 과정 같은 경우 부피가 팽창하면 일반적으로 열을 이제 흡수하는 열을 공급받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부피가 변하지 않는 등적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나 또는 and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온도 또는 이제 압력 칸이 모자라서 압력 얘네들이 이제 즉 커질 때 온도나 압력이 커질 때 우리가 이제 열을 공급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이제 마지막 적지 않은 단열 과정 같은 경우는 열 공급에 해당하지 않겠죠. 단열 압축이든 단열 팽창이든 열 출입이 없는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카르노 기관, 그러니까 열 효율이 최대인 이상적인 열 기관의 열 효율은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TL이라는 표현 썼는데 아까 선생님이 했던 요건 이제 TH는 T1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TL은 로우니까 TE 숫자로 쓰면 2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물론 우리가 앞에 쓴 것처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Q1분의 Q1 마이너스 Q2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 카르노 기관은 온도를 통해 나타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분모를 각각 전개해서 약분하면 1 마이너스 TH분의 TL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열기관에 대해서는 뭐 이 카르노 기관 말고도 뭐 디젤이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스털링 기관 같은 게 나오기도 하는데 바로 이러한 그 순환 과정, 이러한 과정을 열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 순환 과정. 그래서 A에서 시작해서 B를 거쳐서 C로 갔다가 D로 가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순환 과정. 그래서 열기관들이 간혹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카르노 기관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교과서나 문제집 참고해 보면 뭐 디젤이나 아니면은 스털링 기관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런 거를 참고할 때 지금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순환 과정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자, 여기서 시작해서 갔다가 결국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은 온도 변화가 얼마일까? 온도 변화. 원래 상태로 돌아왔으니까 처음에서 시작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왔으니까 온도 변화가 0이 되겠죠. 자, 온도 변화가 0이다.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네, 바로 순환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얼마다? 0이다라는 거예요. 요거 자주 물어봅니다. 자, 순환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가 얼마다? 0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순환 과정에서 한 일인데 자, 우리가 부피 압력 그래프에서는 그래프 아래 면적이 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자, 요 첫 번째 등온 팽창 과정에서는 요 그래프가 하는 일이 될 거고, 요 그래프 아래 면적. 그 다음에 단열 팽창에서는 요 그래프 아래 면적이 하는 일이 될 거고, 반대로 자, 등온 압축했을 경우에는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1을 한 게 아니라 1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 아래 면적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의 1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단열 압축했을 경우에 요만큼의 1을 받았으니까 요만큼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의 일을 하는 거냐? 바로 순환 과정에서 한 일은 요 내부 면적이 바로 열기관이 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순환 과정을 거쳤을 때, 순환 과정이 일어날 때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다라는 것과 이 기관이 한 일은 요만큼 폐곡선의 면적과 같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맞춰볼게요. 자, 그림은 열기관이 절대 온도가 T1인 고열원으로부터 Q1의 열을 흡수하여 W의 일을 하고 절대 온도가 T2인 저열원으로 Q2의 열을 방출하는 것을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공급한 열 Q1이 전부 다 W로 바뀌는 열기관은 만들 수가 없다. 열역학 제2법칙. 자, Q1분의 Q2가 작을수록 열 효율은 낮아진다라고 했는데 열 효율은 Q1분의 W이고 얘는 Q1분의 Q1 마이너스 Q2이고 다시 쓰면 요 위에다 쓸게요. 1 마이너스 Q1분의 Q2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Q1분의 Q2가 작을수록, 즉 얘가 작다는 얘기죠. 얘가 작으면 1 마이너스 이거한 값이 열 효율이 되는 건데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열 효율은 어떻게 될까요? 커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낮아진다. 얘는 틀렸고. 자, 이상적인 열기관의 열 효율. 이상적인 열기관 카르노 기관.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을 온도로 나타낸다면 T1분의 T2가 아니라 1 마이너스 T1분의 T2.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진공 중에서 진자와 같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현상, 가역 현상. 되돌아올 수 없는 현상, 비가역 현상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 어떤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비가역 현상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자, 열 효율은 열기관에 공급되는 에너지에 대하여 열기관이 하는 일의 비율로서 얼마냐? 바로 공급한 열분의 열기관이 한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원자와 전기력, 이제 새로운 단어,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까지 마무리한다면 물리학 원에 크게 대단원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대단원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새로운 대단원인 물질과 전자기장이라는 단원 중에서 원자와 전기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볼게요.